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 민주열사 묘역에 여성계 반발, 민주당은 침묵. 이거 며칠 전부터 좀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요. 일단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일단 이렇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인이 된 상태에서 2020년 7월. 근데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약간 묘소 훼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이 이장을 원하는데 내일 이장 예정인데 그 이장되는 장소가 모란공원의 이른바 민주열사묘역입니다. 우리 정치,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이장이 된다는 게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성단체, 양대노총 등등등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이게 보면 이거 지금 2차 피해 가중행위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니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근데 왜 그쪽으로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냐? 이걸 묻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좀 정의당 내에서 나온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만인이라는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이 사안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아마 피해 호소인일 겁니다. 피해 호소인. 네, 민주당이 끝끝내 사과의 말 발언 제대로 안 하고요. 관련해서 그 당시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에 오기 전까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피해자란 말 안 했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표현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스꽝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었는데요. 저는 제일 의아한 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2021년도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유가족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닌 민주당의 상징 아닙니까?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 같이 지금 화면에 나가면요. 이 묘역에 영면하고 계신 분들, 이 이름하고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기는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자부심이 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과 박원순 전 시장이 같이 묻힌다. 그것도 민주열사 묘역에 같이 묻힌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계의 입장을 저는 굳이 말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민주당은 진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게 여기 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는 그걸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혹시 민주당 관계자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요. 이거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란공원 민주열사공원 얘기를 하는데요. 모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가들이 올해 많은 분들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민주열사 묘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일반인 누구나 모란공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민주화열사공원으로 모신다는 것으로 논란이 비약되는 것은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작년에 박원순 그 창녕 고향이죠. 선산에 있는 묘소가 훼손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무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필 왜 이곳으로 갑니까? 다른 사설 묘역이 많잖아요. 아니, 다른 사설 묘역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미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박원순 전 시장이 예. 성 어떤 희롱 혐의로 예. 법적 판단을 받았지만 또 역시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속죄한 측면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모든 시각을 정무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고인의 어떤 그 이장까지도 예. 이것을 그런 잣대로만 보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정진환 측면을 교수님은 얘기하는 약간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논란을 삼는 게 지나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시환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30초씩만 딱딱 드릴게요. 박시환 교수님. 민주당은 전주원 씨한테 배워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예.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입장도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민현주 전 의원님 손 드셨는데 예 말씀하세요. 박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저 부분은 빼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 빼고요. 예. 만일에 정말 여기 모란공원이 정말 일반 사설 묘지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 유족들은 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족들은 사과해야 됩니다. 네, 그 피해자와 다른 많은 여성 단체들과 그 싸웠던 분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 죽음으로 속죄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라도 사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일입니다. 이장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사진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안장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모란공은 연결하고 사설 계십니다. 묘역이 아닌데 잘못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